안녕하세요, 하이브라우스입니다. 저는 닐. 저는 미아. 전 고래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영화를 많이 보고 많은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미래로 나아가기 전에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 있죠. 제대로 된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작년 2023년 영화 중에는 어떤 걸 재밌게 봤고 또 칭찬할 만한 영화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끼리 소박하게 영화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각자 2023년 영화판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2023년에는 코로나가 풀려서 극장가에 천만 영화가 많이 나왔던 게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역주행한 영화도 되게 많다고 생각해. 대표적으로 엘리멘탈도 뒷심을 발휘하면서 관객 수가 엄청 늘어났고 2023년 들어서 추석이나 여름에 텐트폴 영화들이 대거 개봉을 하면서 한국 영화 콘텐츠들이 많이 쏟아졌던 점도 인상 깊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스즈메의 문단속이 크게 히트를 치면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 나는 2023년에는 개인적으로 한국 영화를 많이 안 본 것 같아. 외국 영화 위주로 봤다. 외국 영화 위주로 봤고 약간 나는 외교폰을 보고 그 영화 끌리면 보는 편인데 별로 끌리지도 않았었고 리뷰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한국 영화를 많이 안 봤고 그래서 외국 영화 위주로 본 것 같아.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상할 부문은 올해의 한국 영화 부문입니다. 나는 비밀의 언덕을 제일 인상 깊게 봤는데 처음 들어왔어, 비밀의 언덕. 이게 독립영화라서 엄청나게 유명하지 않은 작품인데 나는 이거를 보고 좀 나랑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 많이 갔거든. 내 뇌리에 좀 깊이 남은 것 같아. 미아의 개인적인 경험을 알고 싶다면 비밀의 언덕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 영화를 많이 안 봐서 약간 픽할 수 있는 그게 적었지만 그중에선 서울의 봄이 제일 좋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재잖아. 그리고 예고편도 딱 유명한 장면을 황정민이 연기하는 걸 예고편에 넣었었고 다 아는 소재인데도 황정민 연기가 너무 좋아서 이 영화를 보면서 몰입이 굉장히 좋았고 마지막에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전선을 간다 노래가 나왔을 때는 못 일어나고 계속 크레딧을 봤었던 것 같아. 여운이 좀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 나는 두구두구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뽑아봤어. 일단 비주얼적으로 이 지진을 표현한 CG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내용 안에 되게 많은 은유나 상징들이 은근히 많이 녹아들어 있었던 게 좋았고 그리고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오는 것도 좋았다. 연기도 좋았다. 그리고 처음 보는 감독님이었는데 인상 깊게 남았다. 그래서 한국 영화 중에서는 제일 재밌게 본 건 콘크리트 유토피아였던 것 같아. 다음은 올해 외국 영화 부문 시상입니다. 일단 외국 영화 중에서는 바빌론이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내가 이 감독을 되게 좋아해. 데미안 셔젤이라고 라라랜드랑 위플래시 만든 감독인데 이 감독이 만드는 영화를 다 좋아했는데 특히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라는 소재를 다뤘다는 점에서 약간 이제 벅차오른다. 이 영화가 너무 좋다. 나한테 일깨워준 영화라서 되게 인상 깊게 봤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일깨워준 영화. 너무 훌륭한 영화인데 그러면. 인생 영화 아니야?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준 인생 영화. 준 인생 영화다. 나는 오펜하이머를 꼽았습니다. 일단은 너무 다양한 방면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 스토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캐릭터만 봐도 그렇고 연기를 봐도 그렇고. 근데 오펜하이머를 꼽으니까 좀 표정이 안 좋아진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아닌데. 나는 중간에 살짝 지루하다고 생각했었어. 나는 핵폭탄이 터질 때 깜짝깜짝 너무 놀래가지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사람마다 보는 건 사람마다 되게 다르다. 나는 아무튼 이 모순 가득한 인물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풀어낸 게 참 좋았다. 나는 올해 외국 영화지만 개인적으로 올해의 영화인 괴물. 나도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을 너무 좋아하고 근데 특히 이 괴물은 연출, 연기 그리고 음향까지 3박자가 다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 그리고 찾아볼수록 디테일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놀랐고 여운을 많이 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난 나를 돌아봤어. 나도 괴물인가? 나도 괴물인가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할 수 있게 하는 영화여서 나는 그런 개인적으로 여지를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영화가 딱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치. 다음은 올해 남자 연기상 부문을 시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남자 배우에게 시상하는 또는 그런 연기를 보여준 영화에게 시상을 하는 남자 연기상인데 나는 좀 의외의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박정민
밀수의 박정민을 꼽아봤어. 사실 연기를 더 잘했다고 생각되는 배우는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연으로 등장하고 밀수라는 영화에 되게 엄청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것이 좀 놀라웠고 또 밀수가 그래도 한국 영화들 그때 여름에 나온 것 중에 또 잘 됐잖아. 근데 그게 박정민의 역할이 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그리고 좀 약간 최대한 다양한 영화에게 상을 준다는 의미에서도 그런 의미에서도 네, 안 뽑았었던 밀수 박정민을 꼽아봤습니다. 그럼 내가 뭐가 되나? 나는 서울일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황정민이 가장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고래가 말했듯이 전 국민이 아는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연기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 맞아. 나는 나 개인적으로 올해의 영화에서 쿠로카와 소야가 올해의 남자 연기상을 주고 싶어. 괴물 안에서는 무기노 미나토라는 역할을 맡았고 아역 배우로서는 솔직히 이런 애매한 심리적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얼굴로 표현하는 게 아역 배우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뭔가를 좋아하게 돼서 약간 거부감을 갖게 되는 이런 애매한 감정들을 되게 잘 표현해서 좀 놀랐었어. 벌써 서울의 봄 이관왕, 괴물 이관왕 3개를 시상했는데 다음은 남자 연기상을 뽑아봤기 때문에 이어서 여자 연기상도 시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본 영화긴 한데 그 남은 인생 10년이라는 영화에서 마츠리 역할을 맡은 고마츠 나나의 고마츠 나나. 고마츠 나나한테 여자 연기상을 주고 싶어. 10년 남은 인생을 이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거나 혹은 약간 두려워하는 얼굴 이런 걸 되게 다각면으로 잘 보여주는 고마츠 나나의 얼굴이 굉장히 울림이 됐던 것 같아. 나는 한국 영화 잠에서 정유미가 가장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잠이 스릴러 영화인데 공간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 인물의 감정선을 표정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현을 하면서 광기에 서린 눈빛을 보여주면서 이 공포에 대한 설득력을 부여해줘가지고 난 그게 참 무서웠거든. 막 상황이 무섭다기보다는 정유미가 그 미쳐가는 과정을 너무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더 이 영화가 돋보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시상이고요. 내가 여자 연기상으로 뽑은 사람은 타르라는 영화에 케이트 블란쳇을 뽑았어. 나는 케이트 블란쳇이 이 영화에서 뭔가 이 시대의 연기의 정점을 보여줬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외국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휘나 피아노 같은 것도 하고 대사량이 엄청나게 많고 그 중에서도 롱테이크 씬이 몇몇 있는데 거의 변호인 송강호급의 버금가는 롱테이크 씬이 몇 개 있는데 그 대사의 깊이도 아주 깊이 있고 되게 어려운 내용의 대사인데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훌륭하게 소화해내는 걸 보고 배우 자체도 좀 똑똑한 것 같고 근데 사실 내가 꼭 언급해야 될 것만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은 케이트 블란쳇에게 줬지만 그 거미집 영화 거미집에 나왔던 모든 여자 배우들에게 뭐 대표적으로 임수정, 전여빈, 정수정 이 배우들도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언급은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 그 다음으로 시상할 부분은 올해 애니메이션 부분입니다. 나는 사실 올해 애니메이션으로 뽑은 영화가 올해의 영화라고 생각해. 바로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텐션 올리네. 그 애니메이션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연출, 마음속 로망을 자극하는 그런 힙한 영상미와 음악도 있고 정말 트렌드의 최전선에 있는 것 같은 편집도 있고 그리고 스토리적으로도 나는 이 히어로 어쨌든 히어로물인데 이 빌런이 되게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빌런이 좀 훌륭했던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영화다라고 느꼈어. 재밌었지. 나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였던 블루 자이언트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일단 나는 재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이 일단 훌륭한지가 우선순위인데 중요하지. 일단 음악이 굉장히 훌륭했다. 근데 그 안에 스토리가 더 좋았다. 왜냐하면 맞아. 이 약간 재능에 관한 거잖아. 그걸 다루면서 재능이 있는 주인공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게 아니라 드럼 치던 친구나 그 재즈를 보고 이 재즈가 좋아 재즈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제스의 공연을 보고 재즈가 좋아지. 제스의 공연을 보고 재즈가 좋아진 관객들까지 조명을 하면서 음악에 대한 부수적인 것까지 다뤘다는 게 너무 좋았다. 그리고 약간 소년 만화 같이 성장하는 이야기라 나는 그런 맞아.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 또 엄청나게 씹덕의 마음을 자극하는. 당연하지. 약간 덕후 마음을 자극하는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는 영화였다. 격렬하게 동의한다. 아 격렬하게 동의하는데 다른 영화를 뽑았어요.
나는 블루자이언트도 굉장히 좋았지만 스즈메의 문단속을 정말 좋게 봤기 때문에 나는 그 신카이 마코토 재난 3부작 중에 이 스즈메의 문단속을 제일 재밌게 봤어. 근데 개연성은 사실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자체가 갖고 있는 살짝의 문제점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작화나 연출이 너무 좋았고 특히 색감 같은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인트로가 나오고 문이 딱 닫히면서 OST가 나올 때 진짜 너무 좋았어. 소름이 약간 돋을 정도로. 나도 이 장면이 소름 돋았던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영화는 별로야? 요즘 유행하는 뭐 감성 모르면 나가라. 신카이 마코토 감성 모르면 나가라. 난 나가려고. 난 나가야 돼. 자, 지금까지 좋은 영화들, 좋았었던 영화들 많이 뽑아봤는데 반대로 가장 아쉬웠던 최악의 영화가 있는지. 할 말이 많은데 최악의 영화까진 아니고 기대와 가장 달랐던 영화에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좀 많이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일단 마케팅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잖아. 그냥 포스터만 두고 보러 와라. 네임밸류를 믿고 보러 와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러 갔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달랐어. 왜냐하면 이 영화가 기존 미야자키 하야오의 뭐 센가치로나 아니면 토토로나 포뇨나 이런 거랑은 좀 많이 다르잖아. 그거는 맞아. 좀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좀 현실적이고 무거운 얘기가 주로 돼서 나는 일단 그걸 기대한 건 아니었어서 좀 실망했고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 나온 해석들을 보거나 하면서 정체를 찾아가는 게 영화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아무도 이해를 못하게 좀 설득력이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좀 이제 완성도의 부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가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 충분히 이해가 되는 픽인 것 같아. 나는 작년에는 영화를 많이 안 보기도 했고 특히 안 좋다는 영화는 많이 안 본 것 같아. 그래서 안 뽑기로 했어. 나도 근데 마찬가지인 게 외국 영화를 많이 봤는데 대부분 좀 무난하게 봤다? 최악까지는 아니었어서 그래서 뽑을 만한 게 딱히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럼 제가 뭐가 되죠? 아, 네. 소신 있는 영화 팬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름답네요. 지금까지 정해진 수상 부문에 언급하지 못했던 아쉬운 작품들이 있다면 한 번씩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특별상 이 작품은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된다. 나는 일단 내가 짱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 올해 개봉한 짱구는 못 말려 동물 소환 닌자 백호 수비대를 뽑고 싶어. 이게 이런 영화가 있었나? 짱구가 우는 장면이 정말 거의 안 나오는데 이 영화에선 울었어. 너 왜 이렇게 다들 웃으시죠? 아니, 누구 표정이 너무 안 그러니까. 좋아져가지고 표정 관리해야지. 아니. 솔직히 짱구 극장판들이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유치한 게 많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좋은 것도 많거든. 그치, 근데 그치. 얘는 그 영화 중 하나였던 것 같아. 짱구이기 때문에 저평가되는 게 있을 수 있죠. 맞아. 그리고 엘리멘탈도 나는 굉장히 좋았어. 나는 재밌게 봤던 외국 영화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에스터로이드 시티 그리고 칸 영화제 받았다는 슬픔의 삼각형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순수 재미로는 미션 임파서블 데드레코닝도 처음부터 끝까지 박진감 넘치고 한 장면도 빼놓지 않고 흥미진진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 나는 킴스 비디오라고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 영화도 내가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줬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인상 깊게 봤고 이니셰린의 벤시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완전 특이했어. 근데 특이한 주제를 나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줘서 이것도 엄청 흥미롭게 봤고 가오갤 볼륨 3는 아 맞다 가오갤이 있었네. 가오갤 페이지를 마무리하는 가장 훌륭한 가족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 자 이렇게 저희가 2023년을 되돌아보면서 좋았었던 영화, 아쉬웠던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영화를 많이 보려고 이걸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많이 보면서 앞으로 나올 콘텐츠들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